피부가 두껍지 않은 거, 끝만 좀 낮거나 좀 떨어져 있는 분들, 중안부가 너무 길지 않은 분, 한계까지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두께를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높이 세우기만 해도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더도어 성형외과의 원장 이민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 성형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웬만하면 이제 코가 낮은 코거나 아니면 매부리가 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코 성형을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이제 예쁘게 잘 나올 수 있는 조건은 피부가 두껍지 않은 거,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피부가 이제 얇은 분들 같은 경우는 원하는 좀 얄쌍한 라인이 나오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피부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두꺼운 분들은 피부 두께 자체를 줄일 수는 없고, 피부 밑에 있는 연부 조직의 두께는 어느 정도 이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피부가 워낙 두꺼우면 여기 이제 콧볼 쪽, 콧 날개 쪽에 이제 두께감은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콧볼 축소 쪽으로 이제 외측 절개를 통해서 조금 조절은 가능하지만 추가적으로 흉터도 남고 피부가 얇은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결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본인의 콧대 자체 높이는 어느 정도 있는데 코끝만 좀 낮거나 좀 떨어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비교적 코를 높이는데 좀 예쁘게 잘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나 보형물을 쓰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통 콧대를 높이는 거는 보형물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제 보형물은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좀 그런 거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콧대는 이제 놔두고 이제 코끝만, 떨어져 있는 코끝만 이제 내 연골을 통해서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안부가 너무 길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예쁘게 나오기가 좋아요. 근데 이제 중안부가 길다는 건 이제 내 눈썹부터 내 입술까지 이 거리가 길다는 건데, 이 거리도 이제 코 자체의 길이가 필요하고 아니면 인중의 길이가 필요하고 아니면 이제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이제 다 이제 필요한 조건인데, 코 자체의 길이가 워낙 긴 분들은 이제 코 성형을 했을 때도 아주 짧게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다만 이제 실리콘, 그러니까 콧대를 높일 때 실리콘의 위치를 조금 아래로 하면 기존보다는 조금 덜 길어 보이게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애초에 코가 길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는 약간 예쁘게 나오기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코 중에서도 이제 코끝 자체가 조금 올라간 들창코처럼 약간 들려있는 코는 길게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길이 연장하는 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애초에 여기 거리 자체가 긴 분들이 사실 좀 불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보면, 본인의 연골 자체의 크기가 이제 볼륨감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원하는 만큼 높이 예쁘게 세울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 요렇게 이제 있는 알라카틸리지라고 하는 요 연골 말고도 그 가운데에 비중격이 있는데, 비중격 크기가 큰 분들도 그 비중격을 써서 이제 높이감을 좀 높게 보완해 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콧날개 쪽에 있는 이 연골 자체도 너무 작지 않고 커야 얘가 어느 정도 높이를 최대한 잘 늘리면서 높이를 세울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피부가 너무 타이트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코끝을 이렇게 당겨 봤을 때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그런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높이를 잘 세우면서 예쁘게 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두껍고 코가 잘 늘어나지도 않고 코가 작으면은 사실상 그렇게 막 크게 변화는 못할까요? 변화를 못한다는 건 아닌데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만약에 사진을 가져왔을 때 정말 피부도 얇고 아주 높게 화려하게 예쁘게 이제 좀 수술이 된 분들의 사진을 가져오시면 이제 이렇게는 못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골이든 피부 두께든 그거에 최대한으로 그 한계까지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것까지는 안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코에는 지방층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잡아봤을 때 이 두께를 보시면 되는데,
네, 자기 콧대를 만져서 이렇게 잡아봤을 때 이 두께가 두껍냐 얇냐 이걸로 사실은 가장 보기가 쉽고, 그 외에도 여기 두께는 여기는 거의 피부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고 연골은 여기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요 두께가 딱 두꺼운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그냥 피부가 두껍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수술적으로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일리가 있는 말인 게, 복코가 심한 분들은, 특히나 여기가 되게 동그랗고 넓게 퍼져 있는 그런 복코이신 분들은 이렇게 높이 세우기만 해도 여기가 조금 좁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골을 통해서도 약간 모아주면 여기가 좀 좁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유리하고요. 근데 이 부분은 애초에 두께감이 두꺼운 분들은 수술적으로 이제 피부는 남겨놓고 그 안에 연부 조직을 조금 제거하면서 얄쌍하게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높이를 높이 세우고, 이제 높이 세우면서 여기 코끝에 연부 조직을 조금 잘라내고 제거하는 걸로만으로도 많이 복코 교정이 가능합니다. CT를 찍어서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CT를 찍으면 이제 우리 코뼈도 나와 있고 연골도 흐릿하게 좀 음영감으로 있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CT로도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데, 사실 그냥 어차피 코 수술을 하게 되면 열어서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CT로 뭐 크기를 측정할 필요까지는 없고, 특히나 이제 첫 수술 하시는 분들은 비중격이 많이 휘어 있거나 이런 분들은 CT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은데, 많이 휘어있지 않거나 하면 수술적으로도 충분히 수술방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비중격이 좀 작다 하면 이제 귀연골을 쓰거나 이제 늑연골을 쓰거나 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연골을 또 써야 된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첫 수술 때 CT를 안 찍잖아요. 네. 굳이 그 크기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서 안 찍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이제 수술방에서 수술을 하다가 비중격을 일부 떼서 이제 활용을 하는데, 그 떼서 나온 비중격이 작다 하면은 귀연골을 추가로 쓰면 되기 때문에 뭐 그거를 수술적으로 미리 뭐 확인할 필요는 없고, 대신 수술 전에 환자분들한테 비중격이 만약에 조금 나오면, 작게 나오면 귀연골을 쓸 수 있다 미리 설명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연골이 이제 없을 거예요. 네, 더 이상 연골을 갖다 쓸 수 있는 연골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연골마다도 종류는 좀 다르거든요. 성분이 조금씩 달라서. 그래서 귀연골이 가장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코끝에 이제 온레이라고 해서 코끝에 살짝 얹어 놓는 방식으로 코끝의 T포인트를 좀 살려준다고 이해하시면 좋고, 이제 늑연골은 가장 튼튼하기 때문에 코의 기둥을 가장 튼튼하게 세워서 시간이 지나도 코가 떨어지거나 낮아지거나 하지 않게 하려고 이제 쓴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코 성형을 성공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도어 성형외과 원장 이민영이었습니다.